안녕하세요. 가치화입니다. 11월 1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깥 날씨만큼 코스피 코스닥도 굉장히 매서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3%의 급락과 함께 4,000포인트가 다시 한번 깨졌고요. 또 21선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만약에 지난번 저점 있죠? 여기를 이탈한다면 61선까지도 1차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61선, 한 3,650포인트 정도? 그 정도쯤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위치는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2.6% 급락이 있었고 오늘 878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뭐 저점이 깨진다면 61선 한 번쯤은 만나고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조금은 잘 버텨줬던 바이오주들 등등 다양한 업종들에 모두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그래도 코스닥은 몇 개의 바이오주들은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외 여러 가지 IT 기업들, 특히 2차원지 쪽, 이쪽의 낙폭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이 최근 들어서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크게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기관 쪽에서 그래도 매수 물량이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 물량이 줄어든다면 그때 시장을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확실히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니까 지수의 급락을 동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지수의 흐름과는 다르게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있었고, 또 SK하이닉스, 반대로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던 현대중공업,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LG화학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기관은 현대미포, 한국항공우주, SK스퀘어, 알테오젠, 하이브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도 미국 증시는 좋지 않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8%였고 또 S&P 500은 0.9%, 그리고 다우지수는 1.2%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반도체도 마이너스 1.5%가 있었고 어제도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의 하락을 예상을 했었다면 생각보다 그 이상의 낙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를 통해 오늘 시장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내가 정말로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아마 미국 시장이 종료되고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게 국내 시간으로 비유를 한다면 20일 아침 6시쯤? 아마 이때 무렵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또 이걸 토대로 미국의 시간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에 따라 국내 시장도 8시부터 본격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20일 목요일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시장의 고점에서 조금의 변동성이 생겼고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서 AI 거품론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정말로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대로 거품이 맞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그널이 조금만 생긴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시장은 조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하락세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전장에 많은 종목들을 정리했고요. 거의 보유한 종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목요일날 나스닥 선물지수와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많은 증권사들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다시 한번 투자 시점을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코스피가 4,000포인트 이상 갔었던 결정적 이유 바로 반도체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코스피는 4,000포인트를 넘었지만 반도체 외적인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처럼 하락장에서는 오를 때는 뭐 따라가지도 못했었는데 하락장에서는 다양한 업종들이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보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집을 부릴 수는 없겠죠. 반드시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되고 자,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 내년까지 굉장히 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꾸준히 말씀드린 것이 너무 고지고대로 그걸 믿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코스피를 보면
1파 상승이 한 차례 나왔고 또 한 차례 쉬어간 뒤에 2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세 상승장, 그때는 1파 상승이 나오고 쉬어간 뒤에 다시 한번 2파 상승이 그대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1파 상승, 여기죠. 똑같이 2파 상승도 1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승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 본다면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만약에 고점 박스권을 돌파했고 다시 2파 상승 초입이었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한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2파 고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위치에서 긍정적인 기사, 결코 우리가 100% 신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를 지난 2021년을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차트를 4년 전으로 당겨봤습니다. 여기 2021년으로 나와 있죠. 그때도 철저하게 2파 상승이 나왔었고 2파 상승의 고점이 역사상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이때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6개월 동안의 상승이 있었고 또 3개월 정도 쉬어간 뒤에 다시 한번 그대로 정말 똑같지 않나요? 2파 상승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고점을 형성했던 것이 21년 초에 고점을 형성했고 한 차례 일부 눌렸지만 7월쯤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었고 그때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고점을 21년 1월에 찍었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과 대입해서 보면 어찌 본다면 21년 1월 그때 위치와 동일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정이 나와도 이 실적에 대해서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 하니까 버텨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21년도 1월에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한 3, 4개월 눌린 뒤에 21년 6, 7월쯤에 이때 다시 한번 소폭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즉, 21년도 1월에서 7월까지 고점 박스권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기억하시고 기사들이 나왔던 날짜를 한번 보세요.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가 사상 최대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 이런 기사 타이틀이 있었고 22년과 23년 전망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21년 2월쯤에 D램도 품귀 현상을 겪고 있고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또 21년 3월을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더 세게 온다.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도 있었죠. 그리고 종합적인 기사들을 보면 날짜를 한번 잘 보세요. 21년도 7월이 고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 2일, 7월 20일, 8월 13일, 7월 27일, 10월 31일. 뭐 10월은 부정적으로 봤으니까 이건 빼고 위에 4개를 보면 한국 경제만 하반기에 상승이 지속될 것이고 나머지는 약간의 피크아웃에 대해서 확신은 아니지만 긴가민가한 기사를 냈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시점과 비교해서 보세요. 불과 2, 3개월 전에는 AI 거품론 기사가 많지 않았었다면 최근 들어서 AI 거품론에 대해서 기사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물음표죠. 지금 시점은 단정지어서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거품론은 주가가 꺼지고 나서 그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음표로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21년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1년도에도 1파 나오고 쉬어가고 2파가 나왔었죠. 그런데 2파 고점에서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또 하반기에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긍정적인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크아웃이었구나. 그거를 몇 개월이 지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도 완전히 동일한 위치인 것 같아요. 1파 나오고 한 2, 3개월 쉬어갔었죠. 그리고 2파 고점 부근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피크아웃이 아니고 지금은 단어만 AI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로 AI 거품인지 그거는 우리가 내년이 돼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여전히 거품은 아니구나. 이에 대한 상승 파동이 나오면 그때 돼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봤을 때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꺾일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반도체는 항상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사이클이 조금 더 깊게 올라갔을 뿐이지 전 세계 경기는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경기가 둔화되면 공급을 줄이게 되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또 여기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너무나 좋다 보면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있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흔히 계절마다 나오는 옷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을쯤에는 겨울옷을 많이 찍어내죠.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비쌀 겁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난다면 그때는 겨울옷의 생산도 많이 줄일 것이고요. 가격도 굉장히 떨이 상품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내년 시장은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실적을 모두 당겨서 주가에 반영이 있었다면 지난 21년도 7월처럼 그때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환율이 뛰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국내에서 서학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공감하지 않고요. 정말로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면 달러 가치만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보면 유로화도 지금 1,700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도 200위안이 돌파가 되었죠. 그렇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원화가 굉장히 약해졌다. 이 뜻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명확하게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국내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봤을 수도 있고, 또 그 때문에 외국인의 선제적인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다소 환율 상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끝이 난다면 당연히 지수는 오늘처럼 크게 급락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너무나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말로 하반기와 내년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요. 시장이 정말로 하락 구간에 진입할지, 아니면 제 생각과 다르게 다시 한번 점프할지, 그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은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한 목요일 시장까지는 조금은 확인하고 나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수립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